이기는 습관 스티븐 코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멋진 하루 되셨나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시게 된 건가요?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은 스티븐 코비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이 책은 그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을까? 왜 내 삶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한 발짝 뒤처져 있을까? 그 답을 찾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이 될 겁니다. 스티븐 코비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성공은 단지 외적인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면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핵심적인 습관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여러분이 그 습관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이제 스티븐 코비가 제시한 이기는 습관들을 함께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1장 개인의 책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따뜻하고 기분 좋은 날일지 몰라도 내일은 비가 오고 바람이 차갑게 불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갖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 걸까?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넘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말하죠.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에게 둡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건 바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에서 나의 선택을 외면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고 있나요? 이제 그만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힘을 가져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가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내 인생을 결정짓는 핵심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책임을 지는 사람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인생의 설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고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렇게 자신에게 책임을 지고 하나씩 작은 습관을 바꿔가면 결국 더 큰 성공이 찾아올 겁니다. 2장 목표 설정의 중요성.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와 같아요.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지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면 결국 길을 잃게 되겠죠. 그렇다면 목표는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스티븐 코비는 이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 설정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는 걸 어렵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목표를 세울 시간이 없어. 내가 세운 목표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목표를 세워봤자 다 실패할 거야. 하지만 스티븐 코비는 이런 생각을 바꾸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목표가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지도 역할을 한다고 말하죠.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에너지, 시간, 그리고 결단을 집중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왜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면 그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점차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목표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많은 유혹과 장애물을 만날 때에도 더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티븐 코비가 제시하는 목표 설정의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어 라는 목표는 너무 모호하죠. 나는 6개월 이내에 내 사업을 2배로 성장시킬 거야.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바로
여러분을 실천하게 만들고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큰 목표가 아무리 멋져도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작은 걸음이 없다면 그 목표는 결국 먼 꿈이 될 뿐입니다.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다 보면 큰 목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혼자만 알고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공유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응원과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실천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목표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느냐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공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되죠.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가는 길은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가는 성장의 길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목표를 세밀하게 설정해보세요. 그 목표가 여러분들을 더 멀리,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3장 우선순위 정하기. 여러분, 하루가 끝날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면 어떤 일은 정말 중요했는데 어떤 일은 그저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루를 보내고 내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을 했나?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썼나? 하고 자문해 보는 거죠. 스티븐 코비는 이 책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면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긴급한 일을 우선시하고 결국 중요한 일을 밀어버리기 쉽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 관리의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매트릭스는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구역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들로 오늘 바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죠. 예를 들면 급한 업무나 중요한 약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구역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나 내 건강관리, 자기개발 같은 것들입니다. 긴급하지 않지만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구역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일들입니다. 세 번째 구역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전화나 이메일, 불필요한 미팅 등이죠. 이런 일들은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네 번째 구역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하는 일들이죠. TV를 오래 보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요. 이건 정말 시간이 아까운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들을 너무 자주 하게 되죠. 스티븐 코비는 두 번째 구역이 바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매트릭스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세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 즉 여러분의 목표와 꿈을 향해 가는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4장 자기관리와 자기통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 하루가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자기관리와 자기통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죠. 인생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하고 그 실천을 위한 자기관리와 자기통제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종종 잠깐의 유혹에 흔들려 미루거나 중요한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눈앞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죠. 스티븐 코비는 자기관리와 자기통제를 성공의 두 가지 열쇠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되면 우리는 목표를 향한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자기 통제가 잘 되면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시간이 부족해서, 없어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기 관리와 자기 통제가 부족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관리란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란 눈앞에 펼쳐지는 유혹이나 감정적인 충동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많은 잡다한 일들에 집중하곤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들여다보고 시간을 허비하고 불필요한 일을 하느라 중요한 일은 미루게 되죠. 그런데 스티븐 코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매일매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때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관리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의 핵심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생기는 유혹들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운 후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어느 날 운동하기 전에 TV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이럴 때 우리는 자기 통제를 통해 TV를 보는 것을 미루고 운동을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자기 관리와 자기 통제를 잘 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계속 추구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 책에서 자기 관리와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도중에 생기는 유혹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기 통제는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통제를 훈련하고 자기 관리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승리를 경험하며 자기 통제의 힘을 키워가세요.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믿음.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하루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하루와 오늘은 새로운 기회가 가득한 하루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한 하루, 둘 중 어느 하루가 더 나을까요? 물론 두 번째가 더 나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죠. 그렇다면 긍정적인 사고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스티븐 코비는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사고방식이 우리의 자기 믿음과 연결되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세상의 많은 장애물을 훨씬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사고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를 두려워하며 피하게 되겠죠. 하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 중에 만약 그 당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면 그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희망적인 생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결단력입니다. 6장,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그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가요? 아니면 막연하고 성공하고 싶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나요? 목표 설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스티븐 코비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저 무작정 시간만 흘러가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설정할 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코비는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먼저,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1년 안에 20기 감량하기처럼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목표가 도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보다는 조금은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목표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달성하기에 필요한 노력과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목표는 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루고 싶다는 목표는 결국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운 후에는 실행이 필요하고 그 실행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운 후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서 점차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장애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코비는 목표를 계획에 맞춰 실행하고 그 과정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단순히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계획과 끈질긴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실천해 나가세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점차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kg을 감량하고 싶다면 하루에 500g씩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매일 그 목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1년 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7장 시간 관리와 효율적인 시간 사용.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는 경험 해본 적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아무리 바쁜 하루를 보내도 막상 밤이 되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스티븐 코비는 제7장에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시간 사용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모두 24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죠.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결국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점은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일을 하죠. 하지만 모든 일이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 일의 중요도와 긴급도를 구분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코비는 시간 관리의 법칙 중 하나로 중요한 일은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 미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은 먼저 해야 하죠. 다음으로 중요한 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해도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면 결국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그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시간 단위로 나누어 실천해 보세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이 일,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1시부터 3시까지는 이런 일을 하는 식으로 하루를 세분화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시간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집중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허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다면 그 10분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습니다. 코비는 또 작은 단위로 나누어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의 큰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읽고 싶다면 하루에 30분씩 읽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작은 단위로 시작해서 그 작은 단위들이 쌓여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8장 긍정적인 습관 만들기. 여러분,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습관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긍정적인 습관인가요? 아니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습관인가요? 스티븐 코비는 제8장에서 습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습관들이 우리의 삶의 질과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먼저 습관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코비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핵심 법칙으로 21일 법칙을 제시합니다. 즉,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면 적어도 1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1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그 습관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높지만 결국 지치고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0분씩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고 그 후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점차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습관을 만들려면 하루 이틀 정도의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0분씩 운동하는 습관을 만든다면 그 작은 습관을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습관은 자동화되며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부족함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할 공간을 미리 준비하고 운동복을 항상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습관을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습관을 만들 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면서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자기 통제력 키우기. 여러분 자기 통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본 적 있나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결정의 순간들, 그 결정들 속에서 자기 통제력이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가 되죠.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기 통제력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제9장에서 자기 통제력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라고 정의하며 그 자기 통제력이 바로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도 자기 통제력이 없다면 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통제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통제력은 습관을 통해 길러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기 통제력은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결과이죠. 두 번째는 지금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력 강한 사람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지금의 유혹을 참는 능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디저트가 먹고 싶은 순간 지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자기 통제력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점검을 하며 진행 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수정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통제력이 약해지면 우리는 목표에 대한 집중력도 흐려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목표를 되새기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자기 통제력은 스트레스 상황에 더 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여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명상, 운동, 규칙적인 수면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의 원칙.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10장에서 목표 달성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며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원칙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두 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세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동기부여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꾸준한 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꾸준히 나아가는 힘을 기른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기는 습관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천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죠? 모든 목표는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며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결과는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자신감과 자기 통제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목표 달성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